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기획과정 이번 시간은 쇼핑몰 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그 구축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다면은 그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사용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점검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쇼핑몰의 사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용성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쇼핑몰의 기능과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틀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평가하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 작업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또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수정이나 보완하는 단계를 거쳐 쇼핑몰의 완성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쇼핑몰 평가와 관련된 이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 평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느 정도 쇼핑몰에 대한 구축 과정이 마무리가 됐다면 그 구축 과정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서 쇼핑몰에 대한 평가 단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평가 단계를 거쳐서 내용들이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된 내용들은 다시 구축 과정에 반영이 된다든지 혹은 수정 보완하는 단계를 거쳐서 쇼핑몰의 완성도를 더하는데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목차는 크게 두 가지인데 쇼핑몰의 사용성을 평가한다. 얼마나 쇼핑몰의 사용성이 좋으냐라고 하는 이 사용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전부터 이제 웹사이트의 뭐 사용성 혹은 웹의 사용성이라고 하는 긴 개념으로 개념화되면서 점점 이 사용성에 대한 평가라든지 측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쇼핑몰에 적용을 해서 쇼핑몰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가, 이런 편리함과 얼마나 나한테 필요가 있는가, 유용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성을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쇼핑몰 평가 과정은 쇼핑몰과 관련된 각각의 컨텐츠 요소라든지 해당 내용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이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할 목표는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한 이후에 쇼핑몰의 사용성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쇼핑몰을 평가할 수 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볼 텐데, 쇼핑몰의 사용성 체크와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구축하고 구성할 수 있는지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쇼핑몰 사용성 평가인데 사용성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유저빌러티라고 표현을 하죠. 사용자가 얼마나 잘 사용을 하느냐, 사용자가 쇼핑몰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기능적이냐, 그리고 쉬운가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쇼핑몰을 사용을 할 텐데 그 쇼핑몰이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얼마나 잘 받아주고 그리고 직관적이고 편리한 설계를 통해서 쉬운 사용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쇼핑몰의 디자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사용성을 고려한 쇼핑몰의 설계, 구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쇼핑몰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 자, 쇼핑몰 사용성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면 컨텐츠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최적의 상품 분류 수와 깊이가 적용되어 있는지 앞서 언급했었죠. 혹은 분류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깊이는 보통 한 3단계 이내로 구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 일단은 스타일 가이드에서 이거를 이제 확정을 하고 정했다라고 하면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다 만들어 본 다음에 이게 혹시라도 안 지켜진 데가 있을까
스타일 가이드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과 기능의 단순화. 가독성을 고려해서 좀 뭐 이렇게 텍스트로 내용이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는 뭐 하나의 이미지라든지 요약된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용성이 좋으려면 뭐 앞선 강의 내용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쇼핑몰 사용자들은 해당되는 정보를 뭐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쭉 훑어보는 형태로 정보를 대하는데, 뭐 사이트의 화면을 대하는데, 가독성을 고려한다면 이미지나 요약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사용성의 원칙에서도 잘 들어맞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들은 전문가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사용자라고 하는 입장을 고려한 내용과 기능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래서 가급적 단순화된 내용과 기능을 제공하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 원칙은 일관성 있는 디자인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사이트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유지가 됐는가, 혹은 뭐 업데이트 예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업데이트가 실제로 되었다 하면은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쇼핑몰 같은 구성을 하고 있느냐. 자, 쇼핑몰에 또 요즘은 아주 쇼핑몰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도 다양한 화면 구성이라든지 뭐 정보의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뭐 버라이어티하고 뭐 디자인 중심의 이런 사이트를 구축을 하면 아무래도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쇼핑몰만이 가진 어떤 독창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용자들의 사용성이 훨씬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에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뭐 사용 과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렇게 혼란을 가지지 않도록 일반적인 쇼핑몰들과 같은 구성, 뭐 저걸 클릭하면 어떤 내용이 뜰 거야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다면 그런 내용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반적인 구성이 사용성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핑몰 사용성의 원칙, 정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용자는 모든 정보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자의 시각 흐름을 고려한 정보를 배치하자. 전체 모니터 화면에서 사용자들은 어떤 형태의 시각 흐름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콘텐츠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려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어때요? 작은 불편함에도 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그래서 사용자를 위한 쇼핑몰 사용에 있어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다양한 보조수단이 제공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 뭐 하나의 길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 그 길이 아니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길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여러 채널이라든지 경로를 통해서 뭐 특정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는 게 사용성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뭐 사용성을 테스트하는 게 또한 사용성 평가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쇼핑몰의 사용성을 테스트하기도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여러 가지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쇼핑몰 사용성 테스트라고 합니다. 보통은 고객의 경험을 측정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는 개발된 쇼핑몰을 놓고 사용자들한테 이 쇼핑몰을 한번 직접 사용해봐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가 뭐 어떤 화면을 주로 사용하는지, 어떤 화면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어려워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직접 한번 분석해보고 측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관적인 측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뭐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측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뭐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 항목들은 뭐 주로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요. 습득 가능성에서 처음 쇼핑몰에 접속한 고객이 쇼핑몰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쇼핑몰이 어떻게, 전체 카테고리 구조가 이렇고, 이제 어디를 가면 어떤 화면이 있겠고, 어떻게 결제하고, 뭐 이런 대략의 쇼핑몰 정보 구조와 컨텐츠 구성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파악할 수 있는가를 습득 가능성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 가능성인데, 이제 한번 방문했고 재방문의 경우에 사용 방법을 얼마나 기억하는가. 효율성입니다. 방문 경험이 있는 고객이 쇼핑몰에서 원하는 작업을 얼마나 빨리 수행하는가. 그러니까 효율성이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쇼핑몰을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신뢰성. 고객이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 라고 하는 건 이제 신뢰성 테스트 항목 중에 하나죠. 보통은 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때 이 결제 단계에서 일부 뭐 정보를 넣다가 혹은 정보가 다시 뭐 릴로드 되는, 새로 고침하는 경우에 사라져 가지고 결제 단계를 다 마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들을 뭐 종종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경험들이 되겠죠. 혹은 뭐 회원 가입 단계에서 혹은 뭐 결제 단계에서 보통은 어떤 정보라든지 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기능 말고 다른 기능들을 내가 사용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직접 설치가 되지 않고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설치를 하면 정보를 다시 입력받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용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중복적으로 정보를 입력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설계상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객들의 사용성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이런 거 외에 고객이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고객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용자 만족도이고요. 이 고객이 쇼핑몰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척도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5, 4, 3, 2, 1 이렇게 5점 척도 같은 특정한 척도를 만들어서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성 테스트 방법인데요. 뭐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죠. 전문가를 통한 평가. 일단은 피실험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예산과 시간도 적게 소요가 되고 있고, 평가 원칙을 미리 설정한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이 일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몰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을 뭐 시간을 딱 제한한 다음에 경험을 한번 해보게 하고, 이 쇼핑몰을 쭉 한번 사용해보는 그 사용자들을 관찰한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죠. 비디오 분석도 뭐 전문가 평가에서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떤 형식에 대한 거. 제한된 시간 동안 쇼핑몰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해서 치료 시간과 마우스의 궤적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평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터뷰 등을 종합해서 분석해 볼 수도 있겠죠. 뭐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놓고 평가를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카드 분류, 보통 뭐 카드 소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메뉴 항목 같은 경우에 이 계층 구조를 좀 더 잘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포스트잇 같이 조그만 카드에 컨텐츠 항목을 써놓고 유사한 성격끼리 뭐 이렇게 그룹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핑이 잘 되었는지, 실제 사이트 구성에 있어서는 좀 애매한 이런 그룹핑 관련된 요소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파악해보는 이런 방법들도 사용성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쇼핑몰 평가 과정인데, 평가는 뭐 사용성 테스트와는 다르게 사용성을 뭐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 쇼핑몰의 구체적인 문제점 진단, 개선을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쇼핑몰의 어떤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측정 기준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 학습을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각 그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측정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보면 좋겠네요. 자, 이 작성 기준을 어떤 형태로? 여기 보시면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시되는 체크리스트는 이제 쇼핑몰의 전반적인 느낌이라든지 컨텐츠, 내비게이션, 기능, 상호작용성, 디자인, 시스템, 거래 프로세스, 그리고 정보 구조와 같은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쇼핑몰의 목적과 특징에 따라서 적절하게 항목을 구성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 항목에는 이제 가중치를 부여해서 어느 것들의 중요성이 더하면은 좀 더 높은 점수, 낮으면 낮은 점수를 가지고 평가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쇼핑몰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사례인데요.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학습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창업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거고, 해당되는 판매하는 상품이 있을 거고, 조금씩 다 다를 텐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셔서 해당되는 리스트를 참고하시되, 본인 쇼핑몰만의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전반적인 느낌인데요.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신뢰감이 느껴지는가? 또 어떤 쇼핑몰을 보면은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나는 쇼핑몰도 있죠? 프로처럼 느껴지는 프로페셔널한 쇼핑몰 느낌이냐? 좋았던 점은 뭐냐? 그리고 좋지 않았던 점이 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페이지가 뭐니 해도 이제 초기에 이 쇼핑몰을 접속하는 이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딱 메인 페이지를 봤을 때 사용자를 압도하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사용자를 압도하는가?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만 딱 보면 일단 전문적인 쇼핑몰인지 어떤지가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정도. 그 다음에 이 쇼핑몰이 어떤 목적을 가진 쇼핑몰인가, 어떤 서비스가 목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딱 보면 파악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평가 체크리스트에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쇼핑몰의 목적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주제로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면 도메인 이름하고 쇼핑몰의 성격이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하위 디렉토리 이름이 있겠죠? www.com 한 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래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샵이라든지 이렇게 뒤에 붙는 하위 디렉토리 네임이 해당 페이지의 성격에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쇼핑몰의 운영 목적이 전달이 되는가? 유형이 또 있겠네요. 쇼핑몰의 유형은 이제 무엇이냐? 예를 들면 종합 쇼핑몰이냐, 전문 쇼핑몰이냐, 혹은 입점형 쇼핑몰이냐, 독립형 쇼핑몰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상품 판매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직접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지, 중개를 해주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체크리스트, 주요 고객과 일반 고객은 누구냐? 이제 이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현재 고객하고 미래의 고객이 누구냐? 쇼핑몰이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거나 이럴 경우에 이 미래의 고객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고민들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이 쇼핑몰에 접속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쇼핑몰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고객에 대한 분석이 또 하나 이 체크리스트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고요. 자, 컨텐츠 체계 구성 형태와 선정 이유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하위 메뉴에서 별도로 사용한 컨텐츠 체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겠고, 컨텐츠 체계하고 구조가 내 쇼핑몰 성격과 잘 어울리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겠죠. 그 다음에 쇼핑몰에서 꼭 필요할 만한 컨텐츠는 없는가, 이것도 중요한 이 컨텐츠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고요. 회원들이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의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 우리가 또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메타포라고 하는 건 어떤 은유를 얘기하고요. 우리 보통 화장실 표시할 때 뭐 이렇게 남자, 여자를 구분한다든지, 혹은 앞선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뭐 휴지통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해서 이 어떤 특정 기능이나 대상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상징 체계를 우리가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 상징 체계가 적절하느냐? 예를 들어 뭐 저장이라고 하면 뭐 디스크 표시를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새 파일을 연다든지, 그 다음에 글을 쓴다든지, 뭐 할 때는 뭐 연필 모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메타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메타포의 사용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잘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브라우저의 내비게이션과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기능들이 없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웹사이트 말고 사이트의 브라우저 자체의 이 내비게이션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뒤로 가기라든지 앞으로 가기라든지 홈 버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해당되는 정보가 다시 새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열지 못한다든지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브라우저의 내비게이션과 부합되어야 되는데 부합되지 않는 경우나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형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 다음에 글로벌 내비게이션과 로컬 내비게이션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고, 이미지에 이거는 ALT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ALT 속성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에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텍스트 형태로 조그만한 이런 창이 뜨면서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각에 다소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이트를 볼 때 이 해당되는 그 리더들이 이 이미지를 읽어주게 되는데, 이 ALT 속성에 부여된 해당되는 텍스트를 읽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각 장애인들은 그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이 부분에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소리를 듣고 이미지의 형태나 뭐 특성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런 ALT 속성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좋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핑몰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내비게이션을 설계했는지, 내비게이션 바의 위치와 이미지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링크의 타겟 속성이 해당 페이지의 성격과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습니다. 링크의 타겟 속성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 설계할 때 필요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브라우저가 하나 있으면 그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페이지와 해당되는 페이지와 같은 브라우저에서 화면만 바뀌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타겟을 이 해당되는 브라우저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은 현재 있는 페이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창이 하나가 생기고,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새 창이 하나가 열리고 거기에 이 링크된 내용들이 표시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설정하는 걸 타겟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크의 타겟, 목표가 되는 내용들이 어디에 표현되는가와 관련된 속성인데, 이런 것들도 좀 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7번째는 레이블링과 관련된 레이블이죠. 레이블의 형식이 텍스트냐 아이콘이냐, 사용상의 문제는 없느냐, 그리고 레이블은 항상 직관적이어야 되겠죠. 눈에 잘 띄어야 됩니다.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 중심의 레이블인지 사용자 중심의 레이블인지, 사용자 중심의 레이블이 좋겠죠. 서투르고 전문적이지 못한 레이블은 없는지, 일관성, 친밀감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레이블이 이미지일 경우 뭐 보조 설명, 이게 이제 레이블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텍스트 형태의 레이블로. 쇼핑몰에 잘 어울리는 계획된 레이블인가, 우리 레이블의 범주와 깊이도 잘 고려해서 페이지를 구성했는가, 이건 뭐 내비게이션과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구성인데요. 페이지의 크기는 사용자들을 고려했나. 아까 뭐 픽셀과 관련된 그 내용을 전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용자 화면이 있는데 화면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표시가 되는 것들이 가장 좋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전체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이 조화롭고 창의 크기에 따라 페이지가 변화되는 점은 없는가. 뭐 최근에는 우리가 반응형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반응형 사이트라고 보통 하고 반응형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반응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환경에 내가 반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이만한 화면으로 쇼핑몰이나 사이트를 보면 이만한 환경에 맞춰서 레이아웃이 바뀌면서 해당되는 컨텐츠가 쭉 뭐 제시되는 경우,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런 세로형, 내가 디바이스를 보게 되면 세로에 맞춰서 또 레이아웃이 하나로 표시되는 이런 경우, 뭐 이렇게 반응하는 레이아웃을 갖는 쇼핑몰 화면을 우리가 반응형 쇼핑몰, 반응형 뭐 웹페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색 시스템 통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해당 쇼핑몰에 꼭 검색 시스템이 필요한가? 뭐 일반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상품의 뭐 종류나 개수가 뭐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메인 화면에 보통 다 진열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쇼핑몰, 중소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검색 시스템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면 좋겠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는가, 필요하다면 어떤 필요한 기능들이 뭐 있겠고 그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면 편리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사용자 분석을 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그리고 통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뭐 관리자 모드에서 솔루션 같은 경우에 관리자의 솔루션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게시판이 특화되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보고요. 게시판의 관리자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체크리스트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래픽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디자인이 필요한가, 적용된 디자인이, 쇼핑몰에 적용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그 쇼핑몰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반드시 그 디자인이어야만 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디자인의 로딩 속도가 느리지 않는가, 특히 뭐 한국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이런 쇼핑몰을 계획하고 있다면은 한국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은 이런
나라들의 혹은 지역별 속성을 고려한 이미지 사용, 그래픽 사용이 또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디자인 요소들의 크기와 메인 페이지의 디자인은 사이트를 잘 설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디자인과 색상이 사이트에 어울리며 편안한가, 디자인이 사이트의 내비게이션에 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그리고 아이디어가 참신한 디자인인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체크리스트인데 아직 운영 및 관리는 뭐 학습을 해보지 않아서 뭐 추후에 학습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평가 체크리스트에서 좀 다뤄본다면 어떤 검색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뭐 분류는 적절한지, 검색을 하면 상위에 이제 리스팅이 되는지, 그리고 검색 키워드가 정확한지, 그 다음에 검색 사이트의 쇼핑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페이지별로 타이틀이 있는데 페이지별 타이틀, 보통 웹브라우저의 이 브라우저 위 상단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사용해서 사용자들을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과 관련된 체크리스트. 마케팅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뭐 이벤트가 잘 좋은 아이디어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기별 마케팅 계획이 적절한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지, 수익성이 있는 사이트 전략인지, 그 다음에 경쟁사의 쇼핑몰을 벤치마킹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한번 체크리스트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죠. 쇼핑몰의 사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쇼핑몰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기능적이고 쉬운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 가지 실험과 분석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평가는 현재를 기준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구체적인 문제점 진단,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제인데요. 지금까지 학습한 사용성 평가와 인터넷 쇼핑몰 종합적인 평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창업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보시고 직접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해서 종합적인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보는 것도 쇼핑몰 평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쇼핑몰 사이트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사용성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 기준을 한번 마련을 해서 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다 구축한 다음에 어떤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지, 그 사용을 할 때의 여러 가지 컨텐츠 요소라든지 기능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조금 더 종합적인 이 평가 기준,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마련을 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좀 더 나은 쇼핑몰 구축과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